안녕하십니까. 복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한강공원 녹지대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 6시 25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에 역사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에서 해방을 맞이한 날, 빛을 다시 회복한 날 광복절입니다. 광복 78주년 아침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가 드디어 개봉된 날입니다. 자,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이 보이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자전거길에 이른 아침부터 자전거를 질주하는 라이더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남쪽 방향, 남서쪽 방향이 잘 보입니다. 남서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 방향 잠실역 옆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동쪽 방향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일 후 8월 18일에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북서쪽 97km 지점에 있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 3국 정상이 만나서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자, 한미 혈맹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원인 중에 하나도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의 군사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또 중국이 6.25 한국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됐다라는 그러한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한에서 미 군정이 3년 동안의 미 군정을 마치고 주한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를 해버린 상황에서 남한의 힘의 공백이 발생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무력 침공하는 6.25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이 됐는데요. 자, 그 3년 동안의 한국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고 1953년 7월 27일에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로부터 7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 이후 1953년에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요. 그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 국가가 미국인데요.
그 한미 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3일 후 8월 18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한미일 3국 정상이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프린시플, 즉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3국 관계를 규율하는 대원칙을 선언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과 소련의 그러한 위협도 굉장히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3일 후 8월 18일에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다라는 인터넷 기사가 떴습니다. 그 관련해서 한미 동맹의 최초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작전, 한국과 미국의 최초 군사 작전에 관한 이른바 독수리 작전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고 그로부터 78년의 역사가 흘렀는데요.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 1945년 1월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계셨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도하에 한국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한국 광복군과, 즉 한국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시킨다, 다시 빛을 회복한다, 그게 광복이지 않습니까?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 광복군과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이 OSS입니다. OSS는 전략사무국이란 뜻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과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는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한반도에 한미 군사작전인 독수리 작전을 통해서 한반도의 정보요원들을, 한국인으로 구성된 정보요원들을 진입시켜서 일본을 상대로 항일전을 펼친다, 그런 내용의 작전이 한국과 미국의 최초의 군사작전인 독수리 작전인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1945년 8월 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그 OSS, 즉 전략사무국, 미국의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OSS의 최고 책임자인 윌리엄 도너번 소장이 8월 7일에 공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반도에 진입시킬 한국인으로 구성된 특수요원들 50명을 최종 선발해서 한반도에 진입시키겠다라고 최종 합의를 한 게 1945년 8월 7일인데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다음 날입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날이 8월 6일이고 그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투하돼가지고 즉석에서 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는데요. 그게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투하됐고 다음 날 8월 7일에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인 김구 선생과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사무국 OSS의 최고 책임자 윌리엄 도너번 소장이 8월 7일에 회동을 해서 그 특수요원들, 독수리 작전의 특수요원들 50명을 한반도에 진입시킨다라고 최종 합의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이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가 되니까 또 3만 5천 명이 사망이 되고 6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 파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 독수리 작전은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자,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회복했다. 즉 광복을 맞이한 날, 그게 1945년 8월 15일인데요. 그로부터 78년의 장구한 역사가 흘러서 오늘 2023년 8월 15일에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3일 후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있을 한미일 3국 관계를 규율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발표가 앞으로 3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78년 전 1945년 당시에 한국과 미국, 한미 간의 최초의 군사작전이었던 독수리 작전의 개요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독수리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인들은 일본군에서 탈출했던 한국인들로 구성을 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을 시켰었고 한반도에 진입을 시킬 최종 정예요원 50명까지 선발하고 한반도 진입 작전을 최종 승인했던 게 8월 7일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로부터 8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그 작전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그게 바로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간의 최초의 군사작전 합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한미 최초의 군사작전 독수리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드디어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원자폭탄의 아버지를 모델로 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자, 킬리언 머피가 오펜하이머 역할을 하고요. 그 당시 미국 육군에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했던 그로브스 장군 역할은 맷 데이먼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드디어 오늘 개봉을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은 그동안 한국에서 배트맨 비긴즈, 덩케르크, 인셉션, 인터스텔라 등 수많은 영화로 히트를 쳤고 그 중에서도 인터스텔라와 인셉션 두 편의 영화로 한국에서만 관객 3,300만 정도를 동원했을 정도로 영화의 거장이신데요. 그분의 12번째 장편 영화 3시간짜리 러닝타임 180분짜리 영화 오펜하이머가 오늘 개봉이 됩니다. 자, 저도 꼭 빨리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자, 오늘은 자전거 출근길에 잠실 한강공원에서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개봉되는 영화 오펜하이머와 한미 군사작전의 최초 사례인 독수리 작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차고 뜻깊은 8월 15일 광복 78주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에는 힘차게 질주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한강공원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잠실벌에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남산 방향인데 남산 타워가 약간 보입니다. 북서쪽 방향입니다. 북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이 있고 그 위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한강이고요. 한강 자전거길에 힘차게 질주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많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